이영석 원장의 창업 가이드. 오늘은 권리금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해법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 이영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창업하기 위해서는 점포를 계약하려면 대체로 권리금이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권리금 제도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제도라기보다는 관행인데요. 네. 이 신촌과 같은 유명 상권에서는 60년대 창업했던 사람들도 권리금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거래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제 시설의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을 경우에만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수준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88년 올림픽을 전후해서 시설 권리금이라는 게 생기더니 IMF 때죠.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바닥 권리금까지 만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창업자는 많은데 점포는 달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관행으로 굳어지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는 가게인데 네. 그 가게가 이제 유동인구가 많다라고 해서 그냥 차리기만 해도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라는 걸 가정해서 그냥 매기는 그런 권리금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런 바닥 권리금은 90년대 중반부터 만들어졌다고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사실 권리금 때문에 뭐 다툼도 많고 뭐 피해를 봤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현행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데 왜 이런 관행이 이어져 오는 걸까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관행인데요. 네.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정지훈 아나운서는 아마 그런 경험이 없을 텐데 우리 어렸을 때 그 수건 돌리기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저도 뭐 소풍 가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MT가 막 거의 필수적으로 했는데 빙 둘러 앉아 있으면 이제 술래가 몰래 등 뒤에다가 수건을 갖다 놓잖아요. 네. 모르고 앉아 있으면 그냥 벌을 받게 되는 거죠. 돌고 돌아서 네네. 누군가는 그 책임을 받아야 된다. 받게 됩니다. 권리금도 이제 수건 돌리기하고 마찬가지인 경우인데 마지막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계속 돌리게 되는 거겠죠. 뭐 군대 가면 적절하지 않은 용어이긴 합니다만 줄바따 같은 것도 맞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억울하니까 계속 맞게 되는 것처럼 때리는 것처럼. 네, 불합리한 관행이 좀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예.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임대차 계약은 사업자들끼리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게를 내놓는 사람이 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마저 받지 못하면 더 크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테리어랑 집기비품을 다 사놨는데 그 대가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네.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라는 걸 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서 망했는데 이것도 또 더 싸게 살려고 이렇게 막 치니까 이런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권리금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 권리금이라는 제도가 이쪽 입장에서 보면 또 이런 입장이 이해가 가고 또 저쪽에서 보면 피해자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을까 궁금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좀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영업 권리금은 일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법으로 일정 부분 규정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다만 권리금을 받으면 차액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우리로 봐도 해도 이제 그렇고요. 무리해서 그래서 이제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93년도에 일본에 조사를 갔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 교포들끼리는 권리금이 있는데 일본인 사이에서는 없더군요. 네. 근데 최근에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업종으로 들어갈 때는 인정해주지 않지만 대신 동일 업종을 그대로 인수받을 때는 영업권리금을 일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인테리어 비용이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비싸거든요. 물가가 비싸서 그런지. 그래서 시설 권리금을 일부 인정을 해주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이게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 주면 그만이지 이게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영업권리금은 인정을 하고 있는 셈이죠. 상당 부분.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닥권리금, 뭐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까지 해서 참 복잡합니다. 물론 통칭해서 권리금으로 부르기는 합니다만.
아까 바닥권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시설관리금, 영업관리금 좀 차이점이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시설은 아무래도 이제 시설을 처음에 하고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기비품이란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업 권리금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영업 권리금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포를 빌려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면 손님을 많이 유인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전략을 쓰게 되죠. 그렇죠. 예. 메뉴를 개발하거나 뭐 광고나 홍보를 하거나 이래서 끌어들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반값 서비스 같은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일 매출 100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인수해도 그만큼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를 권리금으로 보상해 달라 이겁니다. 사실 일리 있는 말이긴 합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가게를 내서 영업을 한다면 월 100만 원을 내려고 하면 상당히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대가를 좀 해달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비단 점포 사업뿐만 아니라 뭐 유치원, 학원, 심지어 벤처에 이르기까지 이름만 다를 뿐 영업권리금 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9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 업체의 M&A 할 때요, 회원 한 명당 100만 원으로 계산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예, 사실 동일 업종으로 인수할 경우에 영업권리금은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것은 옳은 것 같은데, 문제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때예요. 네, 주변에서 예,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주 좀 많아요. 네, 예. 피해를 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아들이 취직을 못해서 여기다 가게 하나 차려주려고 한다 뭐 이런 거 아주 홍색한 벽면이 아닙니다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월세를 올려달라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내쫓은 다음에 바닥 권리금을 챙기는 모렴치한 건물주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법에서 영업 권리금을 인정해 준다면 함부로 내쫓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자영업자를 보호줄 수 있는 역할도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에서처럼 뭐 영업관리금이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네. 참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 하셨어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요. 네. 정부가 뉴타운 사업 같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나요? 사실 있지만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그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공취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근거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 기준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출한 영업이익의 3개월분에 해당합니다. 그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원가를 뺀 것이기 때문에 네. 금액이 적죠. 통상 매출액의 한 2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월 매출 3천만 원 정도 오르는 점포라면 철거당할 경우 2천만 원 정도 받고 폐업을 해야 되니까 좀 불합리하죠. 그것도 이제 개발하겠다고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 세입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잘 모르고 정보를 모르고 네. 들어왔으면 100%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참 창업하실 분들은 재개발 문제도 미리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가요, 권리금을 꼭 줘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기준 같은 게 있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내놓는 사람이 부르는 게 권리금인데, 하지만 시장에서 묵시적으로 통용되는 권리금 정도를 제가 이제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봤어요. 얼마를 주로 달라고 하나. 그 상권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영업이익 곱하기 12 정도 수준이 되더군요. 네. 하루 100만 원 매출이면 1억 원 정도의 권리금이 붙게 된다는 얘기죠. 시설에 대해서만 권리금을 달라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보통 1년이 지나면 50%, 2년 차가 지되면 20%를 더해서 70%를 감가상각해서 계산하면 대체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사실 이런 기준도 법적으로 보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협상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로 잘 얘기하면 풀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끝으로 계약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좀 예, 알려주시죠. 점포 계약이라는 게 이제 권리금이 있는 경우에 통상 두 가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냥 돈으로 주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거 꼭 계약을 하는 게 좋아요. 신규 임차인과 건물주 간의 체계라는 게 이제 통상 점포 임대차 계약서죠. 이거는 뭐 다 아실 테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신구 임차인 간의 체계라는 점포 양수도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소위 권리금 계약서죠.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는 적정 권리금을 산정해서 지불을 한 다음에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양도할 직기비품 명세표, 기타 자산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적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근에서 이제 향후 일정 기간 동안에 동일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자라는 조항도 넣어야 되는데 그게 경업금지라는 법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여기에 팔아놓고 나서 그 옆에다가 또 차려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위반 시에 이약금을 내는 걸로 기재를 하고 계약을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네, 창업가이드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 이영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